네, 카뮤트 효소는요, 고대 곡물인 카뮤트를 천연 발효를 시켜서 만든 효소를 말해요. 사실 건강에 좀 관심 있다, 나 다이어트에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카뮤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뮤트가 약 6,000년부터 재배가 되어온 고대 곡물이거든요. 워낙에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카무트를 효소의 형태로 섭취하면 어떤 게 좋아요? 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이 아밀라제하고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한 이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우리 체내에서 분비가 되고 필요한데요. 이 카무트에는 바로 이 탄수화물 분비하는 이 알파 아밀라제와 이 프로테아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카무트를 이 풍부한 이 영양 성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이 발효 과정을 거쳤는데요. 자, 100% 카무트 이 단일 종자와 균주를 이용해서 천효 발효를 시킨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영양소의 이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 한국인들의 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장 건강과 체중 관리까지도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인공이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꾸 막 나이가 들면 뭐가 안 좋고 뭐가 부족해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슬프긴 한데 대체 소화 효소는 나이가 들면 얼마나 감소하는 거죠? 네, 참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죠. 소화 효소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20대 때부터 점차 감소를 하지만 40대 들어서면서 정말 급격하게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 이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가장 넘쳤던 20대 때보다 무려 30배 이상 더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비슷하게 먹거나 양을 더 적게 먹는데도 소화불량 때문에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요, 그냥 소화불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몸 안에서는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시키지도 못하고 활용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체내에 항상 소화 효소가 잘 존재를 해야 에너지를 내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몸에서는 먹어도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 피로하겠죠. 피로하고 에너지도 나오지 않고 무기력해지게 되고요. 몸 안에서도 제대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음식물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에너지로 활용이 되지 못하면 독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지방으로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부족해지는 체내의 효소를 잘 유지해주고 채워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뭐 이것저것 다른 것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으뜸은 밥이잖아요. 그럼요. 네. 거기다가 서양 사람들 주식인 빵은 우리한테 간식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다 보면 젊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이게 소화가 잘 돼도 요즘엔 더부룩해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하면 또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소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한테 탄수화물 섭취 권장량은 1일 100g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즉석밥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큰 공기 있죠. 조금 평소보다 좀 큰 공기가 한 300g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탄수화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이제 1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정도 먹어야 되는 건데 다들 뭐 상상하셨겠지만 한국인의 평균 1일 섭취량은 307.8g으로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과다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게 바로 60대 여성들입니다. 갱년기를 거치면서 신체 변화를 겪죠. 이럴 때 이 탄수화물 섭취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디저트도 먹고 또 아까 김치찜에 밥에 막 김 싸서 싸서. 드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소화가 안 됐지만 요즘에는 소화가 잘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카무트 효소가 이런 음식들의 소화나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앞서서도 이 카무트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제가 풍부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효소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한 시각적인 예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아침으로 잘 드시는 베이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베이글 먹는 유리컵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소화기관에 베이글이 들어온 상태에서요. 한쪽에는 그냥 일반 물을 넣고요. 다른 한쪽에는 물에 카무트 효소를 같이 넣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4시간이 쭉 경과가 됐어요. 보면 물만 넣은 쪽은 소화기관에 베이글이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의 물은 베이글이 완전히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물에서는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꽉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은 소화기관 쪽에서 시원해. 막힘없이 쭉쭉쭉쭉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카무트 효소 안에 포함된 알파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의 소화를 이 정도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탄수화물이 비만의 적이라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탄수화물을 먹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은 3대 필수 영양소 중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사용이 되는 정말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많이 먹는다거나 나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안 좋은 거지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량 드시고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킬 수만 있다면 불편감도 없이 충분히 에너지를 내면서 훨씬 더 활력 있게 사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뭐 소화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되찾았다고 했거든요. 카무트 효소가 실제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자, 쥐에게 이 대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DSS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투여하고 나서 이 대장염을 유도를 한 다음에 네. 카무트 효소 식이 식단을 섭취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자, 카무트 효소 식이 식단을 섭취한 이 실험군은요,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잘 맞춰져서 이 대장염 증상이 완화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염증성 장질환 관련 이 유해균을 감소시켜서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카무트 효소의 원료인 카무트 자체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3개월 동안 카무트를 잘 섭취한 그룹이 일반 식품을 섭취했던 그룹에 비해서 장내 건강, 장내 유익균의 환경이 더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예민해지면서 대장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정말 외래에서 보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위장장애 환자분들이 바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인데요.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그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 그룹은 카무트를 드리고요. 또 한 그룹은 드럼비를 6주간 투여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뭐 복부 팽만감이나 복부 통증 같은 그런 그 증상들이 카무트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많이 감소했고요. 대변 주기 또한 아주 규칙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요.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체중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그럼 장 독소도 좀 문제가 됐던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장독소가 지방세포를 만났을 때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한 시각적 예시 영상 준비했거든요. 역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노란색 슬라임이 지방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구슬이 장독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인 장독소가 지방세포를 만나면요. 장독소가 지방세포에 쩍쩍 달라붙게 되겠죠. 네. 자, 저 상태에서 쭉 결합이 되면 네, 너무 끈끈하게 결합이 됐죠. 아우, 정말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이것들이 전신에 영향을 주면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 그럼 선생님 저 진짜 궁금한 질문 하나 나갑니다. 실제로 카무트 효소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장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면 이제 비만하기 쉬운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카무트 효소가 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지방 식이로 이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각각 일반 식빵하고 이 카무트 식빵을 주고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카무트 투여군은 대조군보다 체중 증가량이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아까 효소가 부족하면 몸속에 지방이 쌓인다고 했는데 카무트 효소가 지방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카무트가 지방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 부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 3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봤는데요. 한쪽 그룹에만 카무트를 이제 주고요. 총 4달 동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경과를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카무트를 섭취를 했을 때 체지방량이 3.7% 감소했고요. 또 중성지방은 14.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비만세포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DHA는 카무트를 섭취한 군에서 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 앞에도 이 카무트 효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카무트 효소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근데 향은 굉장히 고소한데. 너무 고소해요.
약간 맛있어요. 고구마 라떼 맛이 나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게 가루 형태라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아주 간단하게 식사 후에도 먹어서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안에 가루를 넣었는데 너무 금방 잘 녹아서 불편감이 전혀 없고 너무 아니, 잘 맛있어. 넘어가요. 맛있어요. 다른 우와 둘째 치고 맛있어요. 저 이거 좀 너무 더 주세요. 긁어드시는데요? 저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입에서도 잘 녹고. 네. 이거 먹을 때 카무트 효소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 카무트 효소는요, 그 곡물을 발효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주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품이 이거 제조 과정에서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제조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선택하시는 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임산부나 수유부는요, 아무래도 드시기 전에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건 좋겠습니다. 네. 이 카무트 효소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 밖에도 셀레늄이라고 하는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항산화 영양소로 하면 셀레늄이 일단 항염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다 보니까 실제로 암세포의 사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근거 연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활성산소거든요. 그러니까 셀레늄이 풍부한 카무트 효소를 먹었을 때 피부 노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